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요즘 이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희가 오늘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뭐 기존에 다른 대출이 좀 있으시면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정말 수천만 원, 아니 어쩌면 억 단위까지도 확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금융당국 규정하고 또 은행 계산법 이걸 토대로 해서 당신의 소득과 부채 상황이 이 전세 대출 한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하면 연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걸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보통 은행들은 이 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연봉의 40% 이상은 빚 갚는 데 쓰지 말라는 뭐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40%군요. 이전에는 사실 전세 대출이 여기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이게 포함되면서 계산이 확 복잡해진 거네요. 이게 그럼 실제 내 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상의 인물 김대리 사례로 한번 계산해보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연봉이 6천만 원이고 3년 만기 자동차 할부 남은 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경우 맞죠? 네, 맞습니다. 김대리 경우에 연봉이 6천만 원이니까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 한도는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존 자동차 할부, 남은 원금 2천만 원을 3년 만기로 갚는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원금 상환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연간 한 750만 원 정도를 이미 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750만 원을 쓰고 있군요. 한도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돈, 그러니까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1,65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2,4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팬 거죠. 1,650만 원.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은행 계산 방식이 약간 특이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DSR 계산할 때는요. 실제 전세 계약 기간이 뭐 2년이든 4년이든 상관없이 대출 원금을 무조건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고 가정을 해요. 네. 잠깐만요. 실제 계약은 2년인데 계산은 10년으로 한다고요? 그건 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가정을 딱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1,650만 원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김대리의 최대 전세대출 한도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와, 잠깐만요. 만약에 아까 그 자동차에 할부가 없었다면 연간 2,400만 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었을 거고 그럼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할부 그거 하나 때문에 한도가 거의 9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네요. 와, 결국 핵심은 이 10년짜리 계산 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기존 대출도 전세 한도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이거군요. 와, 정말 놀랍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요, 최근에 정책이 바뀌면서 버팀목이나 디딤돌 같은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것도 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거까지요? 네, 이전에는 이런 정책 대출은 DSR 부담이 좀 적어서 서민이나 실수요자분들께 유리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DSR 총량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금리나 다른 조건은 여전히 정부 상품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DSR 한도 자체에는 영향을 준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상황이 진짜 생각보다 더 빡빡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뭘까요? 좀 답답한데. 해결책은 사실 명확합니다. 첫째는 기존 대출 관리가 핵심이에요. 특히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김대리 사례 보셨잖아요. 다른 대출이 전세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깎아먹기 때문에 DSR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한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급한 물부터 꺼라.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행마다 아주 약간씩이지만 DSR 산정 방식이나 내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규제 시행 초기에는 더 그럴 수 있으니 최소한 두세 군데 은행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하는 게 현명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냥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한도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전세대출 DSR 적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득하고 지금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상 한도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나의 재정 상황에서 이 DSR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